자,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에서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찍은 거긴 한데, 파이썬이라던가 다른 언어들에서도 뭐 메모리를 관리하는 개념 같은 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변수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변수의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강의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는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메모리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메모리 셀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셀이 합쳐져서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메모리 셀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메모리 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 셀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택배 같은 거를 보낼 때 도착지의 주소를 알아야 되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택배 같은 거 주문할 때 막 내가 작성한 주소를 이제 뭐 별명 같은 걸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 주소, 뭐 회사 주소, 아니면 뭐 부모님 댁 주소나 친구 집 주소 같은 거를 각각 이제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변수명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셀에 이제 변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변수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1대1로 대응하는 게 변수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내가 김변수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식별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함수나 클래스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미리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죠. 함수 선언하고 클래스 선언하잖아요. 변수 선언하듯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다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변수명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에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김변수라는 변수명을 가진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 김변수라는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변수가 선언됨과 동시에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화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값을 할당하는 게 초기화예요. 자, 그렇게 초기화된 변수에다가 이제 2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김변수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콘솔 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박변수라는 변수를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언한 건 김변수이지 박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콘솔 로그로 참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조 에러가 발생해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참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콘솔 로그로 김변수를 참조를 하고 그 뒤에 김변수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참조 에러가 발생을 할까요? 자바스크립트에는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호이스팅이 뭐냐면, 호이스트가 크레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도구, 기구를 호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끌어올리는 동작을 호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실행을 할 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 코드를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 과정에서 이 식별자를 선언하는 코드를 몽땅 다 미리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기 전에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쭉 훑으면서 변수라던가 함수라던가 선언된 것들을
미리 한번 싹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실제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런타임 시점이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코드 콘솔 로그로 긴 변수를 먼저 참조하고 그 뒤에 긴 변수라는 거를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긴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를 먼저 실행한 뒤에 콘솔 로그로 긴 변수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호이스팅이라고 합니다. 식별자 선언 과정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본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이제 아까 예시로 든 거는 바 키워드를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 긴변수라고 했는데 뭐 let 긴변수, const 긴변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바와 let 그리고 const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 거기 때문에 먼저 바에 대해서만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이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긴변수라는 변수에 숫자 10을 할당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긴변수에다가 20을 할당해줬어요. 원래 10이 있었는데 다시 20을 할당해준 겁니다. 이거를 재할당이라고 해요. 기존의 코드에, 기존의 변수에 새로운 값을 할당해주는 거. 이때 재할당 과정에서 기존 값을 지우거나 뭐 덮어 씌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요. 그래서 재할당을 하면은 기존 값들이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참조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값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매니지드 언어라는 종류예요. 이 매니지드 언어가 뭐냐면은 언어가 메모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사용 중이지 않은 쓰레기 값들을 찾아내서 이제 메모리를 해제해줘요. 여기서 해제를 한다는 거는 메모리 공간을 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가비지 콜렉터라는 친구가 수행을 해요. 진공 청소기처럼 메모리 공간에 상주하고 있는 쓸데없는 값들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가비지 콜렉터가. 자, 여기까지 아시면은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 바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긴변수라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긴변수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undefined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이제 undefined라는 값을 미리 할당을 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값을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undefined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아무런 값을 할당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기존의 다른 변수가 사용하던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변수를 선언할 때 미리 undefined라는 값을 할당을 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긴 변수에다가 다른 값을 할당을 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제 잘못된 값을, 쓰레기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이스팅에 대한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콘솔 로그로 긴 변수를 참조를 하고 그 뒤에 긴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undefined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undefined가 나올까요? 10이 나올까요? 자, 요것도 undefined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는 런타임 시점보다 앞서서 식별자들을 모두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식별자를 선언하는 시점은 런타임 이전 시점이고 변수를 참조하는 시점은 런타임 시점이에요. 그리고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시점도 런타임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 순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긴 변수를 선언하고 콘솔 로그에서 긴 변수를 참조한 뒤에 긴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변수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12 무사히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재할당.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을 또 재할당된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